자, 이번 시간에는 제7장에 해당하는 문화적 역량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역량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할 수 있을 텐데요. 매우 중요한 개념이자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인식에 가까운 용어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것은 이제 문화적 역량 이론에서 발달된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제7장은 약 2번에 나누어서 그 수업을 구성하였고요. 오늘은 다문화 사회와 문화적 역량 부분과 문화적 역량 그 자체에 대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함에 있어서 한국이란 국가의 다문화 사회의 현상을 계속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다문화 사회, 다문화 현상이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난 현상이지만 지금 이 수업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알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대한민국의 사회가 과연 다문화 사회로 잘 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한국 사회의 다문화 현실 그리고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이런 문화적 민감성 이런 것들을 특정해보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단원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을 2가지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의 다문화의 모습 이미 다 현상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어떠한 상황으로 지금 다문화 사회가 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앞서 전 단원에서 배웠고요. 거기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바로 전 단원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자, 한국 사회에서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이 이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사실 2번째 질문도 첫 번째 질문에서 더 연결이 되는데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상 다문화 사회라는 것은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함께 속해서 살아가는 사회라는 것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즉, 다문화 사회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다양한 인종들이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인식, 그리고 어떠한 지식, 그리고 또 어떠한 다문화에 대한 얼마만큼의 스킬을 갖고 있는가, 기술적인 측면, 지식적인 측면, 인식적인 측면, 이 3가지가 모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그 인간상, 인간으로서 또는 사람으로서 지녀야 될 어떤 요소들은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해 드린 바 있지만 사실 우리는 이런 편견, 고정관념이 굉장히 우리의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많이 다스리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이주민이 들어와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한국 사회라는 곳에 다른 이주민, 다른 인종의 이주민이 들어와서 이주해서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문화 사회이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한국 사회에 잘 적응시키고 동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만 우리는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은요, 내 나라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들을 이방인으로, 외국인으로서 보는 눈이 아니라 이 한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다양한 구성원들, 내가 될 수도 있고, 이주민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인종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구성원들이 가져야 할 인식이 어떤 것인가라고 생각하는 게 올바른 인식이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사회에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지금 함께 속하여져 있는 이 공간에
우리가 모두 다 어떠한 인식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가 바로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상, 인간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의 이런 다문화 가족은요. 어 한국 사회가 이미 이제 익숙한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생소한 그런 단어가 아니라요. 굉장히 익숙한 단어, 친숙한 용어가 되었습니다. 다문화 가족이라는 구성원들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국의 한국 남성과 이주한 여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 우리가 지지난 단원에서도 배웠듯이 이러한 가정의 모습이 다문화 가족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눈을 좀 크게 뜨고 국가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인종,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만나서 가족을 꾸리고 가정을 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 즉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로 구성된 바로 요 단위가 바로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의 에서 다문화 가족은 조금 다른 기타 여러 다른 나라와 다르게 이런 한국 남성과 이주 여성 그리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족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문화 가족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죠. 국제 결혼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이제 한국에서도 다문화 가족의 형성은 우리가 말하는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고 다양하게 형성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다양하게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주민의 자녀들 지금은 그 숫자가 크게 우리가 부각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주하여 다문화 가족을 꾸리고 거기서 태어난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을 때 이제 이주민 자녀가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시민이 될 것이다. 이미 되어 가고 있다라는 예견을 해볼 때 다양한 인종들이 다양하게 어우러져서 편견과 고정관념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꼭 만들어내야 되는 게 우리 정부,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큰 과제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가족 구조 변화를 예고하는 한편 이런 다양한 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어떠한 우리가 과제 속에 놓여져 있다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다문화와 문화적 역량에서 이제 문화적 역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하게 배울 텐데 다양한 인종, 민족의 언어와 문화, 행동을 이해하는 능력 이것들을 배양하고 자기 문화에 대한 개방성과 타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함양하는 이 태도와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다문화 사회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지 이거를 굉장히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나의 문화도 잘 이해하듯이 한 사회에 살고 있는 다른 인종의 다른 민족의 언어와 문화 행동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그들은 우리와 다른 언어를 써, 다른 배경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하는 정도의 인식뿐만 아니고 그들의 태도, 그들의 가치, 더 깊숙한 곳까지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알아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와 노력, 이런 것들이 꼭 함양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적 민감성과 문화적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 바로 한국 사회가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이주민의 문화 적응 유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1단원 제1장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23쪽에서 25장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주민이 이주해서 본인의 국가에서 새로운 국가로 이주해서 그들이
얼마만큼 적응을 하는지에 대한 문화 적응 유형을 표로 만들어 놓고 그 표를 통해서 얼마만큼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문화가 다른 분명히 문화가 다른 두 사회 집단에 한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로 이주했을 때 이 두 개의 문화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비교적 이것이 장기간에 걸쳐서 전복 관계에 들어갈 때 어느 한쪽 또는 양쪽 사회 구성원들의 문화의 번영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문화 번영이다. 그리고 문화 번영은 이주민이 새로운 지배 문화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이해할 때 유용한 개념이다라고 배운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을 하실 텐데 어 이주민의 경우는 본인의 고향 이주 어 본인의 고향, 본인의 국가의 문화 그리고 이주한 국가의 문화 이 두 개의 문화 사이에서 문화 번영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본인의 국가 모국의 문화적 가치를 얼마만큼 유지하느냐 그리고 주류 사회 즉 이주한 국가에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들어가느냐 이 두 개의 문화를 가지고 얼마만큼 어느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가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문화 적응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표가 바로 나타내고 있는 바인데요. 적극적, 소극적, 적극적, 소극적 행동, 태도 에 따라서 얼마만큼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가 또는 모국의 문화적 가치 유지에 남아 있는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모국의 문화에도 적극적이고 주류 사회에 즉 이주한 주류 사회 문화에도 적극적이다. 그러면은 이건 통합이라는 통합에 가까운 문화 적응 유형으로 보는 것이고요. 모국의 문화도 소극적인데 주류 사회의 문화에도 소극적이다. 그러면 주변화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국의 문화는 굉장히 적극적인데 주류 사회, 이주한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이다. 그럼 주류 사회에서의 약간 분리된 문화 적응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네, 모국의 문화는 굉장히 소극적이지만 주류 사회, 이주한 국가의 문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아가려고 하는 자세다. 그러면은 주류 사회로의 이런 동화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어떠한 욕구, 어떠한 역량 또는 어떠한 노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두 개의 문화를 놓고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 수업의 초반에 이런 이주민을 대상으로 이주민 중심의 문화적인 유형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번 시간에는 이 문화적 역량을 배우는 데 있어서 이주민의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 사회에 속하여져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이 문화적 역량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주민에만 해당하는 것은 문화 적응 유형이었고 지금 문화적 역량, 문화적 민감성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문화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죠. 문화적 역량, 문화 역량과 문화적 민감성, 문화 민감성에 대한 우선 정의, 개념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적 역량은요, 문화 역량은 같은 말입니다. 영어에서 번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cultural competence, 얼마만큼 문화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가, 컴피텐스, 자신감이 있는가,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직역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의역하자면 문화 역량 또는 문화적 역량에 해당이 되거든요. 문화적 역량은 내담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고려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경험, 인식을 갖는 것을 필요로 한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문화 민감성은 내담자가 자신의 문화가 존중받고 있고 지금 받고 있는 서비스가 편안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내담자의 문화가 관계된 지식, 기술, 경험, 인식을 전달하거나 보여줘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개념
요, 요 개념은 여러분들 교과서 273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문화적 민감성은 서비스 과정 동안 지식이 적용되는 방법을 반영하고, 문화적 역량은 그 분야의 전문가와 연구자에 의해 축적된 무수한 문화적 특성에 관계한 지식 기반에 바탕이 된다. 되어 있습니다. 문화적 민감성은 집단 간에 존재하는 문화적 다양성과 유사성을 인지하고 다양성에 대해 어떤 선호나 옳고 그름의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지만, 문화적 역량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강점, 관점의 입장을 취하면서 각 문화에 내재하는 장점, 자원, 자산 등을 이전하면서 소수문화 집단이 갖고 있는 부정적 개념이나 결핍 모델로부터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문화적 역량, 문화적 민감성은 상당 부분 이 이론, 개념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는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역량에서 문화 간 민감성 발달 이론이 전개가 되는데요. 문화적 민감성을 둔 둘 이상의 문화 집단 사이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에 반응하면서 형성된 인지적, 정서적 특성이나 행동 경향성 등이 바로 이 문화 간의 민감성 발달 모형이 만들어진 계기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들도 교과서에서도 있고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도 슬라이드 그림 7.1을 좀 보시면요. 6가지 단계가 바로 문화간 민감성 발달 모형에 해당이 되는데,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부정 방어 방지에 해당이 되고요. 문화 상대주의에 해당하는 부분이 수용, 적응, 통합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6가지의 문화 간 민감성 발달 이론은 바로 이제 베넷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모델, 이론을 바탕으로 한 모델이고요. 문화적 민감성과 문화적 역량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리를 스스로 학자들이 해나가면서 문화 간의 민감성 발달 이론으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단계별로 조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단계별 설명은 여러분들 그 교과서 273쪽부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부정의 단계, 부인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혹시 부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두 개 다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용어에 대해서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부정이 맞습니까? 부인이 맞습니다. 라고 이제 고민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에 제가 이 부정의 단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고 해서 부인이라고 썼다고 해서 절대 틀리다라고 제가 책정하진 않을 것이거든요. 의미 또는 의미 전달,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문화로 진짜 문화를 받아들이고요. 진짜 문화는 내 문화가 유일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다른 문화에 대한 인식은 없는 단계가 바로 부정의 단계입니다. 그 결과로는 문화적 차이를 느끼지 않거나 자신의 문화 이외에 다른 집단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케이스, 이 레벨에, 이 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나의 한국의 고유 문화가 유일한 것이고, 이주하여 한국으로 온 캄보디아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서 온 이주 여성들의 문화는, 그들에 대한 문화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 고유의 문화가 분명히 있음에도 한국 문화가 유일하다, 그들이 한국 문화에 동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단계, 부정의 단계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방어의 단계입니다. 방어의 단계로 자신의 문화를 우월한 것으로, 다른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바로 이 방어의 단계입니다. 타 문화들 간의 차이는 구별할 수 있지만 부정의 단계에서는 타문화 간의 차이도 느끼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어의 단계에서는 타문화 간의 차이는 느끼나
자신의 문화를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문화를 열등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나 다른 소수자들이 우리의 문화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회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직장을 뺏고 우리가 누려야 할 복지를 뺏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 그리고 그들의 결점을 굉장히 부각시키는 단계가 바로 이 방어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이제 경시의 단계는요. 이 경시라는 단어보다는 이제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영어 단어가 어떻게 보면 더 머릿속에 쏙 들어올 수가 있는데 에티켓이나 관습처럼 외관상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는 인정해요. 우리는 어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밥을 먹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손으로 밥을 먹어. 미국 사람들은 포크를 더 사용해, 칼과 나이프와 포크를. 이렇게 외관상 드러나는 문화적 차이는 충분히 알고 인정하고 인지하지만 깊이 들어가면은 역시나 모두가 같다고 가정한다는 것이죠. 음. 그래서 주류 집단으로서 특권을 행사하면서도 자신들이 특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단계가 바로 이 경시의 단계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겉으로는 다른 문화, 타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있지만은 속으로까지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 이제 또는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위선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수용의 단계는 타문화가 자신과는 다르지만 현실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동등하게 복합적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적 차이에 대한 수용이나 동의나 선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자신의 가치관에 맞게 권력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가치에도 위배되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정도가 바로 이 수용의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적응의 단계인데요. 타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그 문화의 적절한 행동과 지각을 따르는 상태입니다. 자신을 바꾸어서 자신의 생각을 내가 한번 내 문화가 아니고 저 다른 이주하여 온 여성의 국가의 문화에 한번 내 상황을 놓아 보기도 하고 사고해 보기도 하고 행동해 보기도 하고 이런 문화 간의 능력을 가져보는 것이죠. 타문화의 세계관으로부터 적절한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의 세계관을 확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사실 타문화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좁은 생각, 편견, 고정관념이 있으면은 절대 적응의 단계로 갈 수가 없거든요. 본인의 세계관, 본인이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넓어져야 된다는 것인데 자신의 세계관이 확장이 되고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만들어지면은 이 적응의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단계는 통합의 단계인데요. 어느 특정 문화에 묶이지 않는다. 사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 이 통합의 단계까지 이르는 것은 아마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또 굉장히 문화적으로 굉장히 오픈 마인드가 되어 있는 사람, 세계관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또한 많은 경험, 다문화, 인종, 다양한 문화, 다양한 국가에 여행을 했거나 살아봤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나도 자신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던 사람들은요. 이 통합의 단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통합의 단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느 특정 문화에 묶이지 않고 있어요. 자아 개념이나 자아 경험이 서로 다른 문화적 세계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6가지 단계를 문화적 민감성 발달 이론을 얘기한 베넷,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역량, 그리고 발달 이론의 6가지 단계를 이론적으로 좀 살펴보았어요. 들이 갖고 있는 단계를 갖고 있는 의미라든가 그리고 문화적 민감성, 문화적 역량이 나타내는 바 이런 것들을 좀 굉장히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지금까지는 좀 알아봤는데 이거를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죠.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가 뭐 수차례 이야기해 왔고 배워왔지만 다시 한번 진단을 내려보자는 것이죠.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 모습은요. 우리가 예시도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가 책 곳곳에
다양한 이주 여성들, 다양한 외국인 노동자들,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이 겪었던 이런 그들의 경험을 예시로 그들의 인터뷰를 좀 곳곳에 이 교과서는 배치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 그리고 우리가 직접 겪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한국 사회, 다문화 사회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중간 진단을 좀 해보면요. 다른 문화 사람들과 융합하고, 그리고 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다른 특징을 인정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자세가 한국인들에게 분명히 필요한 자세입니다. 한국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인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민족 국가, 한민족 국가라고 많이 이제 일컫는데요. 이런 한민족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대대손손 거쳐서 가졌던 이런 고정관념, 물론 그것이 우리의 문화이자 우리의 인식이자 우리의 가치관이었겠지만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다른 인종을 받아들이는 그런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조금 더 이러한 타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인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살아가는 대한민국인임은 분명하지만 세계화가 진행이 되고 국가와 국가 간의 벽이 낮아지고 민주가 굉장히 자유스럽게 진행이 되는 이 시점, 21세기를 살아가는 세계인으로서는요. 대한민국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조금 더 세계인으로서 다양한 문화를 섭렵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문화적 민감성을 스스로 발달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여행 가봤어? 나는 유럽을 가봤어? 미국을 가봤어? 여행을 가봤어? 여행을 가고 나는 그 나라에 가가지고 뭐 어학연수를 갔다 왔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해외로 나가서 살아보고 경험하고 하는 것이 그 나라의 언어만 배우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 조금 더 내가 확장된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 그리고 이런 것이 조금 오픈 마인드, 편견을 없애고 나 말고 타인을 이해하고 타 문화를 이해하고 이러한 과정이 정말로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주민에 대한 한국의 태도는 지금 어떠한가 봤더니 첫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위협적인 존재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주민들이 한국으로 그동안 많이 이주를 하여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굉장히 이제 최근에는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로만 또는 먼 발치에서만 그들이 한국 사회로 들어와서 경험해 나가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바라봤을 때는요. 아, 저 사람들이 내 나라에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위협적인 존재구나. 내 일자리를 뺏어가고 내 복지를 뺏어가는 사람들이구나라는 굉장히 방어, 부정, 그렇죠? 이러한 단계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한국인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또는 두 번째는 그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봅니다. 무난하고 무지하고 동시에 그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는 지위가 낮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빠른 시간 내에 동화시켜야 되는 대상자로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잘못된 인식이 역시나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국 다문화 사회의 특성이 많은 개도국에서 이주 여성들이 한국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물론 가난한 나라 개발도상국에서 이주해 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지원의 대상인 것은 사실이나 그들을 동정의 대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하루빨리 한국인으로 동화시켜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는 그들 스스로의 문화로 조금 더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한국인들의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고정관념과 편견이 굉장히 지난 한 20년 동안 한국 다문화 사회로 가는 그 여성 속에 많이 고착되어 왔습니다. 이주민과 비이주민 간의 갈등의 유발 소지를 지금 이 부분에서 함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편견, 고정관념, 인식
이런 것들 자체가 그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들은 우리와 다르다고 이미 선을 긋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이주민이고 너는 이주민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분명히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인식 속에 이미 내재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상은 어떤 모습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내어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좀 내려보자면, 이 벤넷의 문화가 민감성 발달 모형에 의하면 개인의 다문화적 수용성의 발달 과정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부인에서부터 통합까지. 가장 부정하는 단계에서부터 가장 인정하는 단계까지 6가지로 나눠져 이제 보았는데요. 다문화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져야 할 다문화적 인성, 인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태도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떤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부인, 방어, 방치, 수용, 적응, 통합 단계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책에도 나와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수용에서부터 적응, 통합의 단계의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다문화 사회가 매우 올바르게 그리고 큰 문제 없이 정착이 된다는 것입니다. 서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지는 이제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우리가 배운 바 있는데, 이렇게 한국같이 한민족 국가에서 다민족 국가로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벤넷의 문화가 민감성 발달 모형이 우리의 인식이 어느 정도까지 맞는가, 우리의 태도와 다른 문화, 다른 인종에 대한 어떤 인식은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자가 점검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고요. 점검하는 게 바로 이러한 발달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형을 빌어서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 우리의 인성, 우리의 태도가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간상은 바로 이러한 수용과 통합 쪽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야 다문화 사회가 올바르게 구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책에서 표 7-1은 바로 페이지에 276쪽부터 277 그리고 278쪽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거는 설문지예요. 설문지인데 이제 내가 얼만큼 문화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가 나타내는 한번 알아보는 표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쉽게 지금 이 설문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교과서가 있으시면은 교과서 276쪽에서부터 쭉 1번부터 그냥 자기 점검을 한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세요. 36번까지 예를 들어서 이주자들 집단에 있으면 안전의 위협을 느낀다. 그럼 나 혼자 하는 점검이기 때문에 정말 솔직하게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오프라인 수업이면 이거를 수업 시간에 같이 하거든요. 온라인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혼자서 정말 내적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다 끄집어내서 문학 내용을 보고 매우 그렇다가 1번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가 5번 이렇게 솔직하게 표시를 좀 해주시고 1번부터 쭉 35번까지 표시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얼마만큼 문화적 민감성 수준인가를 점수로 이제 우리가 환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번과 7번에 해당되는 문항은 이 통합 태도, 내가 문화적 통합 태도가 어떠한가, 그리고 8번부터 16번까지는 문화적 지식 습득을 내가 얼마만큼 하고 있는가, 그리고 17번부터 25번까지는 문화적 기회 균등에 관해서, 26번부터 30번까지는 문화적 독특한 그 독특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31번부터 35번까지는 언어 사용 배려까지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나뉘어서 나의 문화적 민감성에 이런 를 나눠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한번 이걸 좀 풀어보시고요. 좀 점수를 좀 내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 통합 1번부터 7번까지는 자신과
다른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집단 성원들과 함께 있어도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 이게 불편하다, 편안하다 이제 정도가 좀 있겠죠. 그리고 6번, 8번부터 16번까지는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제 다른 가치와 신념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 내가 배우고자 하는 의지 또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 없고 하는 정도를 나타내고요. 17번부터 25번까지는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선입견을 배제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 소수인종으로서 경험하는 일반적인 문제 등에 내가 얼마나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26번부터 30번까지는 주류 문화의 생활 형태와 다른 문화들의 독특한 성향들을 내가 얼마만큼 인정하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 언어 사용 31번부터 35번까지는 유창한 언어 구사 없이 직장 혹은 학교 생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외국인들이 본인의 느낌, 태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측정해보는 문항들입니다. 35번까지 문항을 다 풀면요. 각 영역별 해당 문항의 점수 보면은 매우 그렇다가 1점, 전혀 그렇지 않다가 5점 이렇게 배점이 되어 있죠. 그리고 각 영역별 해당 문항들의 점수를 더해서 그 총점을 이제 아래 적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수준을 보는 것입니다. 각 영역별로 문화적 민감성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문항을 읽고 평소에 가졌던 생각, 느낌, 행동 일치되는 곳에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점수를 총점을 내서 과연 내가 얼마만큼 다문화를 내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 지식으로는 잘 이해하지만 정말 마음으로 충분히 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것을 통해서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햄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문화는 개인의 믿음과 가치를 통해 규정된다. 믿음은 개인이 이해하고 수용해야 하는 것이고 가치는 그 믿음을 토대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것이다. 가치와 믿음이 결합되어 특정 문화의 규칙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라는 것이 얼마만큼 개인에게, 집단에게,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게 중요한 요소인지 우리는 이 한 문장, 이 몇 개 문장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의 믿음과 가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겪어온 수많은 역사를 모두 다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문화 말고 다른 사람의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 자기 민족 중심적이라든가 의사소통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인종차별적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더 발달돼서 세대에서 세대 그리고 그게 바로 역사 이렇게 너무나도 긴 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고 그것이 인종차별로서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나 집단은 하나의 문화를 이제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그 문화 속에서는요, 사상, 커뮤니케이션, 행위, 풍습, 믿음, 가치 이런 것들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문화는 무의식적으로 흡수가 돼요. 그리고 사회와 세대에 건너서 전달이 되죠. 할머니 때, 등족, 고조 할머니 때부터 그 문화는 서서히 전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문화가. 그리고 같은 문화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구성원들은 같은 기억과 믿음,
가치, 사고, 행동 양식을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그 문화 속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간의 정과 그 끈끈함, 이런 것들이 내포되어 있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경험과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이 문화로서 하나가 되고 문화로서 통합이 되는 과정을 겪어내고 있는 것이죠. 문화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다양성과 다문화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면은 굉장히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사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 다양성은 단일한 사회, 정치, 환경적 공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차별의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 인종, 민족성, 성적 지향, 연령, 국적 등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다양성이지만 또한 거기에서 또 수많은 차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다문화라는 것을 다문화 사회에서는 이제 다문화의 요소로 직업을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현장 전문가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다문화 사회의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런 뭐 인종, 문화, 성별, 민족성 이런 것들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일 문화적 기준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강요한다면 사람들은 문화적 억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즉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이미 다문화 사회를 구축한 국가를 보면은 거기엔 다양한 인종들이 인종의 용광로, 멜팅팟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가장 우월한 문화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현장 전문가가 되어 만약에 그들을 굉장히 차별을 두고 대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들의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억압이라는 것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뭔가 제도와 장치와 법으로 많은 것을 통제하고 제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국가들, 다문화 사회를 먼저 일으킨 국가들인데요. 특히나 이런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라든지 미국 심리학회라든지 미국 상담학회 이렇게 미국은요 다양한 협회 또는 학회 이런 곳에서 문화적 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일찌감치부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사 같은 사람들이 현장 전문가가 돼가지고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과 이제 많은 이제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미국 사회복지사 협회가 규정하는 문화적 역량에 관한 윤리 강령이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문화 사회를 구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할 때 절대 그들 스스로의 개인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부터 많은 인식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 강령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사회복지사는 인간의 행동과 사회의 문화와 그 기능을 이해해야만 하고 기본적인 인간의 행동과 문화, 제가 앞서 설명했던 그 문화, 아주 심오하게 담겨있는 그 문화의 차이, 이해 이런 것들을 해야 하고 모든 문화에 존재하는 강점을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다양한 인종들을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회복지사는 내담자의 문화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고 제공되는 서비스에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역량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서비스는 내담자의 문화에 민감하고 사람 사이의 문화 집단 사이에 민감해야 된다. 충분히 그런 걸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인종, 민족, 출신국,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연령, 결혼 여부, 정치적 신념, 종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관점에서 사회적 다양성과 차별의 본질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에 대해 이해하고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종의 차이뿐만 아니고요. 정치적 신념, 결혼 여부, 연령. 연령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차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연령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차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인종뿐만 아니고 다양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항상 차별 없이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교육을 사회복지사들은 미국에서 이미 윤리 강령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문화적 역량, 문화적 민감성에 대해서 초반에 요 시간 초반에 배웠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죠. 문화적 역량은 의학, 간호학, 교육학, 심리학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사용될 뿐만 아니고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요. 이 문화적 역량, 워낙 이런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들도 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경영학, 마케팅, 국제관계 등까지도 이 분야까지도 굉장히 이 문화적 역량이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간호학, 교육과 심리학은 당연한 거고요. 최근에는 이런 경영, 마케팅, 국제관계까지도 이런 문화적 역량이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경제학부도 그렇고 경영 쪽에도 이런 문화적인 민감성, 문화적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문화 사회를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한국에서 마케팅의 방향성도 그렇고요.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관점에서도 그렇고요. 좀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시점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문화적 역량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데 이런 문화적 역량이 필수 요소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또는 상담 분야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고 왜냐하면은 결국에 남을 이해하고 남을 수용하고 그것이 다른 인종, 다른 국가뿐만 아니고요.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에서부터 문화적 역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복지, 상담 분야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이런 문화적 역량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데 개개인으로 이런 문화적 역량을 발달시키고 습득하고 향상하는 게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문화적 역량에 대한 정의를 다양한 서구 학자들은 이미 해왔습니다. 교과서에서도 이런 서구 학자들의 이런 내린 정의에 대해서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베탄콜트라는 학자 외에 여러 명이 문화적 역량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주류 문화, 더미넨트한 주류 문화와는 차별성을 갖는 다른 소수 집단의 문화를 가진 인구 집단의 독특한 욕구를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는 능력이 바로 이제 문화적 역량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요. 크로스 외에 여러 학자는 서비스 전달 체계나 기관 전문가가 서로 합의하고 서비스 전달 체계나 기관 전문가가 다문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일관된 행동이나 태도, 정책이라고 정의합니다. 조금 더 정책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바즈론, 데니스, 아이삭과 같은 여러 학자들은 역량은 개인 실천가나 서비스 도식이 서비스 이용자나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신념, 행동과 요구 등 같은 맥락 안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게 이 역량이라는 한단에 모두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적 역량이란 다문화적 환경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문화와 실제적인 삶의 경험이란 맥락 안에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문화적 능력, 문화적 역량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를 학자들은 오랜 시간 전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다문화 역량의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요. 282쪽부터 283쪽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인식과 지식과 기술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인식이냐? 자기 자신의 문화적,
그리고 세계관에 관한 인식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지식이냐? 다양한 문화적 활동과 세계관에 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기술이냐? 바로 문화 간 교류하는 기술입니다. 문화적 차이의 인식과 수용, 자기인식, 문화적 차이의 역동성 이해, 개인 문화의 이해, 변화하는 문화적 욕구에 대한 기술 적응 능력 등 다차원적 특성을 바로 이 다문화 역량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인식, 지식, 기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282쪽에서 이제 다문화 인식은 어떠한 인식들이 있는가를 좀 계속 리스트를 나열을 해놨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문화자산에 대한 인식과 가치, 그러니까 스스로의 문화를 먼저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스스로의 문화를, 나만의 문화를 잘 존중하고 가치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남의 문화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차이란 가치 있는 것이고 어느 그룹도 다른 그룹보다 우수하지 않다는 믿음 또한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다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의지, 개인의 문화적 지위로 인한 차별은 부당하다는 믿음, 이러한 믿음, 의지, 수용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문화 인식이고요. 지식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더 인식보다는 정보에 가깝습니다. 지식에 가깝죠. 그것이 무엇이냐? 문화적으로 적절한 자원과 그 전달법에 대한 정보라든지 개인의 가치와 행동에 대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문화 차이가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다문화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나타내고 있고요. 기술은 바로 이제 스킬로도 표현이 되는데 문화 차이와 이슈에 대한 확인과 공식 토론의 능력,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학습과 이전의 학습을 결합시키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다문화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능력. 이게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문화간 민감성을 측정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워야 되냐? 바로 이 다문화 스킬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 내가 문화적 민감성이 바로 이 정도구나. 내가 얼마만큼 문화적 민감성에 놓여 있는지를 스스로 잘 평가할 수 있는 것도 다문화 스킬 또는 다문화 기술에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문화적 역량의 개념 모델입니다. 문화적 역량을 구성하는 개념 모델에는요. 우리가 앞서 봤던 문화인식, 문화지식, 문화기술 등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 학자들은 이미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다양한 역량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이제 모델의 표가 바로 이 대표적으로 이 학자가 만들어낸 문화적 역량의 개념 모델인데요. 이 모델, 이 표가 나오기 전까지 조금 더 이 인식, 지식, 기술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문화적 인식은 개인의 문화적 배경의 가치와 생활 방식, 관습, 문제 해결 전략을 존중하고 그것에 민감해지는 신중한 인지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 동안에는요. 그들의 고유한 개인적 신념과 가치 그리고 문화 태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죠. 한국은 여러분들도 뭐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로 여겨져 왔고 이제 2000년도 전후로 다양한 민족이 급속하게 유입됨에 따라서 기존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많은 부분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현장 전문가는 혼재되어 있는 가치, 신념, 이런 민족적 딜레마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지금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문화적 지식은 다른 문화 또는 다른 민족 집단 간의 구체적인 지식과 정보를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적응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즉 민족 문화 집단 간의 건강 관행, 높은 위험 행동, 유전성 질환, 건강 상태, 이민의 원인, 건강 추구 행동, 기타 등등등등 굉장히 문화적으로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문화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다름, 그렇죠? 다른 행동들, 다른 요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자, 문화적 기술은 문화적으로 민감한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 실천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접근하는 방법을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문화의 적절한 연구 방법에 능숙해져야 합니다. 사실 다양한 문화의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한국 다문화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발전되면 될수록 더 훌륭하고 더 실현 가능한 정책이 마련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가 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는 바로 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마련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과 문화적 대면을 해야 합니다. 뭐 더 쉽게 얘기해서 한국인들은 이러한 문화인식, 문화지식, 문화기술을 습득을 다 하고요. 그리고 많은 문화적 대면을 통해서 문화적으로 적절한 사고방식을 확립해야 합니다. 다양한 인구와 대면하고 비형식적인 상황에서 겪는 다양한 경험들, 많은 내 고유한 문화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만 만나지 말고 다양한 이주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들, 여행 온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는 외국으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뭐 코로나19가 좀 많이 나아져서 상황이 전개된다고 하면은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개인의 다문화 인식을 조금 더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화 대면은 문화적으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죠. 한국의 사람들이 문화적 기술,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이 더 확장되고 더 발전될수록 그리고 문화 대면은 사실 문화 대면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문화적 인식도 늘어나고 기술, 지식도 늘어나기 마련이거든요. 대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러면 그럴수록 문화적으로 적절한 정책을 개발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만들어진 문화적 역량 모델이 이겁니다. 문화적 역량은 이제 문화적 인식, 문화적 지식, 문화적 기술, 그리고 문화적 개념까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부분은 바로 이 문화적 역량의 수준입니다. 문화적 역량은 우리가 어떻게 모델화되고 어떻게 개념화됐고 문화적 역량 모델에 들어가는 요소들이 인식, 지식, 기술, 대면 등이 있다고 배웠는데 과연 이 문화적 역량의 수준은 어떻게 우리가 살펴볼까 봤더니 크로스웨이 학자들이 문화적 역량의 연속성 특징 6가지 단계를 이미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다문화 능력에 대한 성취도는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까지 하나의 연속 선상에 있다라는 가정을 이 학자들은 한 것입니다. 6가지 단계를 봤더니 문화 파괴성 단계, 문화 무능성 단계, 문화 맹목성 단계, 역량 전 단계, 문화 역량 단계, 그리고 진전된 문화 역량 단계까지 이렇게 6가지 다문화 능력을 성취하는데 6가지 단계로 쭉 하나의 연속선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그들의 연구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 파괴성 단계는요, 가장 부정적인 단계로 문화나 그 문화 내 개인에게 파괴적인 행동, 이것이 정책, 실행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열등한 인종을 제거하거나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문화 무능성 단계는요, 소수인종이나 그 공동체를 도울 능력이 없고요. 기관이나 개인은 극도의 편견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불평등하게 분배해서 소수인종을 차별합니다. 문화 맹목성 단계는 문화적 역량 단계의 한 중간쯤 되는 단계로서 기관이나 개인의 선입견이 없는 믿음을 표현하는 단계이고요.
민족성, 인종, 문화에는 차이가 없고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보 부족을 겪고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민족 중심주의 태도나 정책, 실행, 이런 태도나 정책이 실행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문화 역량 전 단계는요, 문화적 역량의 긍정적인 단계를 향한 지점이기는 하나, 아직까지 문화 역량 단계까지는 진입하지 못한 단계이고요. 소수인종에 대한 서비스에 약점이 있음을 깨닫고는 있고, 서비스 측면을 항상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높은 질의 문화적 관련성 있는 서비스를 전달하려고도 하죠. 첫 번째, 기초 문화 역량 단계는요, 다름에 대한 수용과 존중,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자기 평가, 다름의 역학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관심, 그리고 문화 지식과 자원에 대한 지속적 확장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소수민족의 지역사회로부터 공식적, 비공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요. 지속적으로 주류 사회와 대화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장단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단계가 바로 이 기초 문화 역량 단계입니다. 진전된 문화 역량 단계는요, 문화적 역량 연속체의 가장 진일보한 단계이고요. 문화적 차이에 적응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조사와 제3자 피드백을 통해서 시범 프로젝트를 돌리고 결과를 평가하고 홍보하고 변화를 실험함으로써 문화적으로 적합한 실천의 지식 기반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지식과 인식과 어떤 기술이 다 총망라해서 문화적 역량의 수준을 단계별로 특징을 6가지 단계별로 나타냈고요.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되는가도 굉장히 이 문화적 연속적 특징 6가지 단계에서 어떤 정책으로 실행이 될까 또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수업의 내용은 288쪽 전까지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적 역량의 개입 관점과 적용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